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일단 미루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국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 계획 철회가 먼저라며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민간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의 명단을 유출한 인물을 의사로 특정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사직을 부추겨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임원 1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아 후보 지원에 나선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문구와 사진이 담긴 전단을 뿌린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이례적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국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오늘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 지역에는 20cm 이상 폭설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 면허 정지 처분은 일단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전공의들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해온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주문한 뒤 기류가 바뀐 겁니다.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를 공식적으로 무기한 유예하는 게 아니라 잠시 미루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면허 정지 대상을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는 이유로 일단 28일 정도까지는 기다려본다는 방침이 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계와의 대화 모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장으로 꼭 나와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전공의들은 그러나 공식적인 반응은커녕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철회 요구를 해놓은 이상 이에 대한 응답이 아니면 반응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면허정지 통보를 미루면서 의대 교수협의회 등 의료계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면허 정지 당사자이자 복귀 요청의 대상인 전공의들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면허 정지 잠시 유예라는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반에 걸친 회의 끝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로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제자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대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직서 제출 의견을 묻는 자체 설문조사에 서울대 의대 교수 1,400명 중 900여 명이 참여했다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건을 유출한 인물을 의사로 특정했습니다. 또 전공의 사직을 부추겨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임원 1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 3곳에 파견 공중보건의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이름만 가려진 채 진료 과목과 현재 근무기관, 파견될 병원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문건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의사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김호 씨를 소환했습니다. 병원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담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메디스태프의 다른 임직원 2명이 소환된 적은 있지만 대표가 출석한 건 처음입니다. 다만 게시글 작성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의협 전현직 집행부 소환 조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정 갈등을 두고 의료농단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대안되는 쇼를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전공의 사직을 부추겨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강원도 의사회 총무이사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의협 전현직 집행부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수사와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상당 부분 많이 확인했다고 밝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줄기차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증원 백지화가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입시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용 복지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상대 의대를 찾았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 교수진과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학사 정상화도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개혁을 시작합니다.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주호 부총리는 또 이탈한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게 최대한 학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를 덜고 대화할 여지도 만들려는 모습이지만 전국 의대생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전면 백지화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별 정원 배분까지 끝난 상황에서 의정 합의체를 다시 구성해 증원을 재결정하는 건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정원 변동에 따른 학칙 변경과 대기업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이미 지금도 시간이 빠듯한 데다 정부가 번복의 여지만 줘도 입시에 대혼란이 초래돼 여론의 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시작한 일인 만큼 선거철에 의료계를 달래려다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부담이 큽니다. 결국 서로 대화하겠다면서도 대화 조건을 놓고 의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은 휴학을 강요받고 불참 시 대면 사과나 소명을 요구받는 등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의사 커뮤니티에선 여전히 복귀를 설득하거나 현장에 남은 의사들에 대한 신상 공개와 모욕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첫 출근길 유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 벨트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 당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구호 없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시민들과 인사하며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한강 너머 왕십리역에선 야당과의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모든 정치인을 통틀어서 실물과 경제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누굽니까? 윤희숙입니다.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보수 정치 세력의 성과를 강조하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낙후 지역엔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교육 환경 정비, 재개발, 재건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동의 재개발 문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이혜훈이 해결할 겁니다. 서울 광역화와 경기도 분도를 묶어 수도권 행정구역을 재편하겠다는 의지 역시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책 없이 경기도를 분리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거란 발언을 거듭 소환하며 대야 압박 수위까지 높였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적극 추진한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반대라고 했고 얼마나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의 향연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취임 뒤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방문한 뒤 2주 만에 다시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갑니다. 한강벨트에 이어 최대 요충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 표심을 잡기 위해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남 창원과 낙동강벨트의 요충지인 김해 양산을 찾아갔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키겠다며 여당의 메가서울 구상에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남 도청이 자리한 창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론을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은 쇠퇴하는데 여당은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며 표심을 공략한 겁니다. KTX 남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 등 지역 수건 사업 해결도 약속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의 필요성 역시 거듭 강조했습니다. 퍼주기 정책이란 여권의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의 선심성 공약 재원에 비해선 적은 금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예산 13조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1000조 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왜 수십조 원씩 되는 부자들 세금은 깎아줬습니까? 이어선 김해와 양산을 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낙동강 벨트 지역을 찾은 건 지난 15일 부산 사하구에 이어 열흘 만입니다. 경남 지역 16개 의석 가운데 10개 의석이 몰린 승부처인 만큼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나라 이렇게 망가지는 거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본 일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건드는 것마다 다 망쳐놔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서대문 지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이번 주 서울과 경기에서 다시 수도권 민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이번 총선 관심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모두 탈환의 총력을 기울이는 이른바 낙동강벨트의 경남 양산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바 낙동강벨트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 양산을 선거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갑과 을로 선거구가 나뉘며 생긴 곳입니다. 20대와 21대 총선에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펴는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민의힘 김태호 두 현역 의원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두 후보 모두 군수와 경남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두 후보가 18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벌이면서 뜨거운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 선거구의 현역 의원인 김두관 후보는 현역 의원의 강점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수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해난들을 잘 챙겨왔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또 이번 선거는 김태호 후보와 제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국정 2년 전반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웅상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과 신도시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과 통합청사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고 지금 애비타당성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25년 동안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역구를 떠나 험지에 차출된 김태호 후보는 집권 여당의 강점과 강한 실천력을 앞세워 민심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지역을 계속 의원 생활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달라진 게 뭐 있느냐? 말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이번에 뭔가를 좀 보여달라는 민심이 두꺼운 것 같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한 대기업 유치와 부산, 웅상, 울산 광역철도 조기 착공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철도 문제, 터널 문제, KTX 정차역 문제 등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일이 너무 절벽이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묵은 과제가 많은데 누가 되든 이를 해결해 주길 주문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사송 지역이 사실은 제일 이슈인데 거기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교통망, 행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엄청 미흡합니다. 적벽, 이릉대전과 함께 삼국시대의 흐름을 결정지은 관도대전에 빗대어 관우대전으로 일컬어지는 양산을. 그만큼 여야 모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양산을은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 모두 2%포인트 내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총선 일정을 이유로 두 차례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는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 열린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나오지 않았고 3일 뒤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게임 대화창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살해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서울 광진구에 출마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의원 선거사무소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고 글을 작성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유진투자증권 전 임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서 부당이득 110억 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너지업체 SFC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FC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지난 2018년 초 코스닥 상장사였던 SFC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2,000원대였던 SFC 주가는 2달 사이 4배가량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SFC는 2020년 감사 의견 거절로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공모해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SFC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챙긴 금액은 1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가 근무하던 유진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유진투자증권 전 상무는 주가 조작을 방치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 유출과 스토킹, 또 마약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오늘 발표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기술 유출과 스토킹, 또 마약 범죄의 새로운 양형 기준 범위와 형량을 정한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국가의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으로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가액 10억 원이 넘는 마약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습 정체가 빚어졌던 경부고속도로 동탄 구간이 직선화해서 통행은 빨라지고 지하화를 통해 지상 공간은 공원으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모레 오전 5시에 개통되는데 곧 경인고속도로도 지하화가 추진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 분기점, 거대한 도로가 동탄 1, 2 신도시를 동서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방향으로는 한낮에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미 지하화된 서울 방향에 이어 부산 방향까지 지하화되고 직선화돼 오는 28일 개통합니다. 동탄 분기점에서 기흥동탄 나들목까지 4.7km 구간으로 7년 동안 5천억 원 가까운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특히 도심 구간인 경부 동탄 터널 1.2km는 지하화해 상부 공간을 축구장 12개 규모의 친환경 도심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이어 올해 중 터널 상부에 동서 연결도로 6곳을 개통해 도시 단절을 해소하고 동탄역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터널 안에는 자동, 전동, 제연시설과 분무시설 12개의 촘촘한 피난 연결 통로 등 방제 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정부는 경인 고속도로도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2027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 공간을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인천 발전의 모티브로 삼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부 공간 개발로 수익을 내기 쉬운 철도 지하화와 달리 고속도로는 상부 개발로 수익을 올리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결국 국가 재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K뱅크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입출금 계좌의 한도 계정 해제 조건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내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사전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명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K뱅크가 다른 은행들과는 달리 한도 계정 해제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부매 기대 고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편법으로 한도 계정 조건 문턱을 낮췄다는 의혹을 받았던 K뱅크. 거래소 독점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기존의 한도 계정 해제 조건을 다시 올려 다른 은행들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요건 지정 25일 만입니다. 그동안 업계의 암묵적인 합의를 깼다는 시장 반발에도 자율 지침일 뿐이라고 일축했던 K뱅크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K뱅크는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 분석한 결과 경쟁시장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변경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뱅크가 연내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상장을 위해 감독당국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경쟁업계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마디로도 시장의 눈치를 봤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그 규제 당국의 어떤 지적할 요지를 사전에 조금 리스크를 줄인다는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이죠. 여기에 최근 뻥튀기 상장 논란이 있는 파도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상장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침을 바꾸기는 했지만 증시 상장을 위해 올해 실적을 눈에 띄게 개선하려고 무리수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아침을 먹지 않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쌀 섭취량은 집밥보다 외식이 더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쌀 섭취량도 많아졌습니다. 정미옥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통계청의 통계플러스 보모에서 이러한 내용의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과 또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줄곧 반대해온 이스라엘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결의가 채택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또 예정됐던 대표단의 미국 방문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 알시파 병원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작전이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This operation isn't over yet. Right now, Hamas and Islamic Jihad terrorists are barricading themselves inside the Shifa hospital wards. 하마스 관련 다른 시설 등에 대한 공격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거부권 행사 대신 기권을 택했습니다. 새 결의는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보리가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해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لقد استمر حمام الدم طويلا وبأشكال بشعة. أصبح من الواجب وضع حد له.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휴전을 촉구 또는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해왔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휴전이 하마스에만 유리할 뿐이라며 줄곧 반대해온 이스라엘은 결의 채택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예정됐던 고위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자 최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대표단 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미국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단 파견과는 별개로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워싱턴에 와 있는 만큼 곧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최근 737 기종에 잇따른 사고로 신뢰도가 추락한 미국 보잉사의 수뇌부가 줄줄이 사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잉은 최고 경영자점 회장인 데이브 카룬이 연말에 사임할 뜻을 밝히고 보잉 이사회의 레리 켈너 의장도 재선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잉 상용 항공기 부문의 회장 겸 CEO인 스탠 딜도 은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판을 위해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들어서기 전에 취재진을 향해서 이것은 마녀 사냥이자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측의 연기 요청으로 4월 중순 시작으로 미뤄진 재판은 법원에 늦게 제출된 검찰 측의 증거 문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사전 심리가 열렸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이번 공판에서 앞으로의 재판 일정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3월 말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비유되는 두 가지 국제 경제 포럼이 잇따라 열리는데요. 하지만 1인 권력 집중 속에 시진핑 주석과 해외 CEO들의 별도 회동 자리에 시선을 뺏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고위 당국자와 해외 기업인 사이 대화의 창구인 중국 발전 포럼. 관영 매체들은 포럼에 참석한 CEO 80여 명 가운데 미국에서 온 비율이 40%였다고 부각했습니다. We just announced a research lab expansion just last week in Shenzhen and in Shanghai. 한국에서 온 유일한 업체 SK 하이닉스의 광로정 사장이 비공개로 한 말도 무겁게 다뤘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수출 규제에 눈치 보지 말고 기업 이익에 따르길 촉구한 겁니다. 리창 총리의 기조연설도 탈중국 압박의 원심력을 구심력으로 되돌려 놓으려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我们顶住外部压力，克服内部困难，圆满完成了全年经济社会发展主要目标任务。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리창 총리와 글로벌 CEO들의 별도 회동은 없었습니다. 국정 2인자이자 경제 사령탑으로서 위상 약화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연이어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도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대신 간다는 말이 들립니다.
지난 2007년 말고는 국가주석과 총리가 번갈아 주재해오던 국제행사입니다. 여론의 관심은 김 빠진 양대 포럼 대신 27일 시진핑 주석과 미국 CEO들의 만남에 쏠려 있습니다. 작년 11월 에이펙 계기 기업인 만찬의 답례 성격으로 다른 나라 CEO들은 빠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투자를 저울질하는 쪽에선 최고 권력자와의 만남이 더 값진 기회겠지만 결국 한 사람에게 쏠린 의사결정 구조는 리스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6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진료 축소를 예고하고 나서자 정부의 비상진료 체제에도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개원이나 시니어 의사를 투입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나서자 정부는 공보위와 군의관 200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전문의 비중을 더 높여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빠져나간 군 의료나 지역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서 조삼모사 비판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대체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네 개원 의사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의료법 규제를 풀어 개원의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의료진의 필요도를 낮추고 대체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그러나 개원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근무에 나설지는 물음표입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 의료진과 진료를 하는 게 쉽지 않고 혹여나 있을 의료사고도 부담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의들이 자신의 병원 운영 차질을 무릅쓰면서까지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개원애들이 진료 시간을 야간에도 하고 주 5일 근무 안 하고 주 6일 근무하면서 하는 게 자기 병원이 힘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유지하기 힘들어서. 그 병원까지 다시 가서 커버를 해줘야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쉬고 있는 시니어 의사 4,000명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일손이 부족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할 인력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한 교수 대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속에 이미 대부분 병원에 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의료계 참여도 갈수록 더 기대하기 어려워서 정부가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공보위나 군의관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술이나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환자들은 매일 외주를 타는 위태로운 심정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고관절 협착증 증세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은 정화순 씨. 다리 통증은 나날이 심해지는데 예약이 차일피일 미뤄져 검사받기까지 한 달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2월 6일 날 수술하고 다리가 아파서 21일 날 예약했어요. 재활의학과. 며칠 날 연기됐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카톡으로 문자가 와요. 연기됐다고. 아픈 사람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의료 공백을 가까스로 메우던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에 동참하면서 환자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진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 의료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걷는 게 너무 저리고 그래서 이게 어렵게 예약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한 40분 뒤연이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나왔는데요. 거기 주사 놓는 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경북 구미에 사는 곽용기 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복부 대동맥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동맥이 심하게 부어서 터질 위험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는데 병원 사정으로 몇 번이나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겨우 5월 말로 다시 날짜를 잡았지만 이 또한 언제든 미뤄질 수 있다는 말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해를 넘길 수 있을라는가 이게 걱정이 되는 그런 지금 단계입니다. 증원은 양보 못한다는 정부와 증원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의료계 사이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둘 사이 낀 환자들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 의정 갈등에 대한 중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의사단체 등과 논의의 장을 만들기를 한 걸 두고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재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용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를 자처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이틀 여당 역할론을 띄웠습니다. 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는 요구 등을 즉각 받아들인 걸 언급하며 당의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고 국민의 건강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를 앞두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이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부응하겠다는 여당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당 일각에선 의사 출신 내부 인사들의 더 적극적인 중재를 바라는 목소리와 함께 의료계의 주장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1,004명 증원 등 단계적 증원 방안을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기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제 이번에 제대로 그 대화의 창구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결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당의 일사불란한 행보에 민주당은 총선용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의정 갈등을 극대화한 뒤 한 위원장이 나타나 이를 해결하는 뻔한 각본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현장에서의 의료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확대되니까 마치 이것을 당이 수습하는 형태로 일종의 발 빼고 모양새를 만드는 형태죠. 정치적 목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했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가 한 번에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는 고려하지 않고 국민 피해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른바 한동훈 역할론까지 견제했습니다.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일방적으로 힘으로만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대화하고 협상해 가면서 이건 정부의 일이지 당의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을 고려해 증원 자체에 대한 반대는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정 갈등 해결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번화가를 지나다 보면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문구와 사진이 담긴 불법업소 광고 전단으로 눈살 찌푸린 적 있으실 텐데요. 이례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업주뿐만 아니라 전단을 뿌린 아르바이트생까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집과 식당이 즐비한 거리에 유흥업소 홍보 전단이 가득합니다. 셔츠룸이라는 단어와 함께 낯뜨거운 사진까지 있습니다. 늦은 밤 업소 관계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뿌려놓은 것들입니다. 밤사이 뿌려진 전단은 날이 밝은 후에도 이렇게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전단은 번화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샤로스길로 불리는 서울대 입구역 일대도 그중 하나입니다. 불과 1km 거리에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까지 있는 곳입니다. 평소 아이들도 많이 지나는 길이라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할머니 이거 무슨 그림 이거 뭐야 이러지. 그래서 내가 이거 나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보면 안 돼 그러죠. 그렇게 뭐라고 말하겠어 우리가. 이런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너네는 이건 보지 말라고. 보다 못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전단을 치우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민호 씨를 비롯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던 겁니다. 그 오픈 채팅방 안에서 서로 뭐 지금 또 뿌리셨는데 뭐 하실 분 와서 같이 플로깅 하실 분 뭐 이런 식으로 번개 모임처럼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진짜 심했을 때는 제일 큰 그 종량제 봉투가 한 5-6개 다 꽉 찰 정도로. 경찰도 수사에 나서 불법 전단을 뿌리던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거리에 뿌려진 해당 전단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5개 광고물법만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고자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인쇄소에서 뽑은 전단은 1만 장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 기소도 이어지면서 이들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밤마다 유흥가를 뒤덮는 불법 전단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40대 남성이 몸 전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택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다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 건물과 컨테이너 창고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500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길을 잡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에 대한 유연한 처리와 또 긴밀한 소통을 지시한 가운데 오늘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연건 캠퍼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비공개로 찾고 오후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돌며 이른바 낙동강 벨트 표심을 공략합니다. 또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의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 14주기를 맞아서 오늘 서해 백령도에서 희생 장병들을 추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서대문갑 지역구를 찾아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아 후보를 지원합니다. 이 대표는 아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이후에는 대장동 재판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또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선거대책위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또 노 전 대통령의 기념관도 참관할 예정입니다. 제14조기 천안함 희생자 추모식이 오늘 오전에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립니다. 추모식은 2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천안함 용사들의 추모비 앞에서 진행되고 추모 시에는 낭독과 헌화, 분향, 또 해양수호 결의문 등의 순서로 이뤄집니다. 또 오늘 이 현장에는 최신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천안함도 배치됩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에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다시 맞대결을 펼칩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에 태국 방콕에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4차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전남 완도에선 수산 가공식품은 물론 농산물까지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굴뚝 없는 청정 지역에서 자란 농수산물의 가치가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 판로를 넓히면서 지역 농어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미국 종합처리장에 커다란 컨테이너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생산된 쌀 18톤, 그리고 전복과 비파로 만든 음료 5만 병을 각각 러시아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겁니다. 완도 특산품인 비파와 또 완도 특산품인 전복이 정말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이어를 찾고 있는 도중에 중국으로 수출 제한이 와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첫 수출이 이루어진 전복과 비파 가공 음료는 현지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청정 해역에서 자란 전복에 중국에서 약재로 쓰이는 비파를 더해 고급 건강식품으로 인식된 겁니다. 올해 안에 최대 100만 병까지 중국 수출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因为我们这个万岛这个地方呢是盛产海产品的地方，这个黄金鲍鱼是特别的有名就加上呢你们这个当地的枇杷呢对身体也是特别好的一个植物，它们的功效是特别强的。 완도를 대표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까지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쌀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할랄 인증을 거쳐야 하는 말레이시아까지 진출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완도쌀을 170톤 넘게 수출했는데 특히 러시아와는 10년간 1000톤을 공급하기로 협약까지 맺어진 상태입니다. 정말 깨끗한 기후를 바탕으로 하고 오염되지 않는 토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완도의 쌀이 보다 더 많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군 행정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까지 판로를 크게 넓힌 지역 특산물이 농어민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가 참여한 사자협의체는 현재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다시 공모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공모는 90일 동안 진행합니다. 2021년 2차례 공모했지만 응모한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사자협의체는 매립지 유치 지자체에 주는 특별 지원금을 종전 공모 때보다 500억 원 증액한 3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최근 선거구민들이 탑승한 관광버스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예비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잘 부탁합니다라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당 모임의 회장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국과 몽골, 일본 등 해외 전기 노선 운항이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제주항공과 진에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전기 노선 취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해외 전기 노선은 4월부터 제주와 중국 장가계를, 5월부터는 일본 사가와 몽골 울란바토르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비는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동해안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9도, 대전 5.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1도, 광주 14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